예, 안녕하세요. 시공박의 세금상식 황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합산 배제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뭘까요? 뭐 흔히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부자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보통 고가의 뭐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 2022년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 128만 2천 명. 그리고 결정세액이 약 67조가 되었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와서 상당히 많이 줄었죠.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숫자로 보면은 22년도에 128만 명에서 49만 5천 명, 49만 5,193명으로 대상자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세액도 4조 1951억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즉 결정 인원을 보면은 약 38.6%가 감소가 되었고, 결정 세액을 보면은 62.4% 정도로 그러니까 감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확연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줄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자세라고 얘기하는 그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일까? 왜 종합부동산세가 2022년도에는 많이 과세가 되었고 2023년도에는 또 줄어들고 앞으로 또 2024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과세 대상 기간이 되는데 얼마나 줄어들지 아니면 2023년도로 유지가 될지 그때는 또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부자세라고 얘기하는 그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 기준은 즉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을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연도 6월 1일자의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기준일도 마찬가지 6월 1일이지만은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현재의 국내의 어떤 그 주택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그 사실상 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각 그 부동산의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2차로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니까 인별로 주소지에 소유하고 있는 인별로 각 부동산을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주택은 기본적으로 9억입니다만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12억, 공시가액이 12억이 초과되지 않으면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공시가액으로 9억을 초과하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예상이 되고,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1주택 1주택일 경우에는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이제 미사업용 소지라고 할 수 있는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5억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대지라 하면은 주로 이제 시군구에서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들은 결국은 5억을 초과를 해야 부과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상업용 건물, 부동산 임대,
그 재산세 과세 대상을 보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하는데 토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80을 공제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부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택도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12억을 초과해서 공시지가로 12억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나대지를 5억을 이상 5억 초과한다든지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80억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뭐 제가 판단하건대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9억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자세라고 할 수 있지만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상업용 건물 즉 별도 합산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8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를 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에서 조금 좀 어긋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어떤 빌딩 개인이 이제 어떤 빌딩을 소유를 해서 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실제 지금 주택은 뭐 1세대 1주택으로서 12억 이하의 주택에 거주를 한다면은 월 2, 3천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그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물론 뭐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이중과세적 어떤 뭐 의미가 있다 해서 종합부동산세 당초 설립과는 조금 다르게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부동산세는 뭐 부과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와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뭐 결국은 재산세의 어떤 가치 포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게 측정 실제적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가보다는 조금 낮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조금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뭐 정당성이 있다고 논리를 펼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별도 합산 토지와 일반 개인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9월달 되면은 합산 배제, 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 주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9월 1일부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이 되면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서 합산 배제를 받도록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신청을 통해서 배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만은 결국은 납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죠. 대부분 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율 계산해서 고지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될 경우에 본인이 신고도
납부도 가능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구세청에서 각 개별적 인별로 재산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지가 일괄적으로 되면서 결국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를 하면 되는데 9월 달에 합산 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때 가서 겨우 12월 달에 고지된 내역을 보고 만일에 과다하게 신고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해서 합산 배제가 대상이 되면은 합산 배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종합부동산세 그 세액 계산은 사실상 그 개인과 법인 간의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개인은 그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또 공제 금액이 그 공시지가로 11억에서 또 12억으로 올려 인상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해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법인은 2011년도부터 이런 그뭐 9억 또는 뭐 11억, 12억 이런 그 기본 공제 금액을 배제를 결국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인하고 개인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법인은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쉽고 개인보다는 또 막대한 거래 자금을 활용을 해서 주택의 어떤 투기 수요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을 조금 배제를 시키고 2021년도부터 배제를 시키고 세율도 뭐 최고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2주택 이하인 경우에 0.5%에서 2.7%까지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0.5%에서 5%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2.7% 그리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5%를 기본적으로 과세를 하도록 그러니까 기본 세율을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결국 투기 수요를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세금이 과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떤 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에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 뭐 세율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뭐 공시지가액 12억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아예 제외시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세에서 제외되겠습니다만은 일부 고가의 주택에 이제 뭐 보유를 하거나 뭐 주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또는 그 연령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5년 같은 경우에는 20% 또는 10년은 40%, 15년 50%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연령도 60세는 20%, 65%는 65세 이상은 30%, 또 70세 이상은 40%. 그래서 보유와 연령에 따라서 그 세액 공제를 합산해서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즉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1가구 1주택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뭐 고가의 주택에 살았다 하더라도 세부담은 이 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서 세액을 감면시켜 주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좀 많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개편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종합부동산 세액이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그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종합부동산세 총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다 할 경우에는 250만 원에서 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은 0.5%에서 즉 3억 이하 같은 경우 0.5% 적용하고 있죠, 그죠? 개인은 0.5%에서 뭐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2.7%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법인은 0.5%에서 그러니까 법인은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2.7%,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공제금액을 없애는 것만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세율도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조금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이 왜 이제 과세에서 뭐 제외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이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한 주택을 가지면서 어떤 그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어떤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1년에 그 뭐 많은 세금을 뭐 예를 들면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부과가 된다면은 계속 거주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결국은 이제 보유기간이나 또는 연령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상출세액에서 공제는 하는 그 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1세대 2주택자의 그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경우도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또는 뭐 상속을 받은 주택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게 1주택인지 아니면은 2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하고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구체청에서도 사실상 그 내년 9월달 되면은 합산 배제에 해당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합산 배제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안내 제도를 잘 적용을 하면은 내가 실제로 12월 달에 가서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야 될 것인지 또는 뭐 얼마나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합산 배제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중에서도 이제 합산 배제 일시적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혼인 합가한 경우에 그리고 동거 복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사실상 이 개인이 세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이게 합산 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 재산세과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조금의 어떤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합산 배제되는 뭐 여러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항목들을 조금 기억을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내가 과세 대상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뭐 판단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을 뭐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합산 배제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건설 임대주택, 뭐 미분양 임대주택,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임대주택들 중에서 보면은 합산 배제하는 게 내용들이 뭐 사원용 주택이라든지 뭐 기숙사, 그리고 주택 건설과 관련된 그 미분양 주택. 미분양 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부동산 그 건설업자들이 그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년 동안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과세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과연 내가 계속해서 5년이 임대주택을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임대를 냈을 경우에는 5년 동안을 계속 세법상은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 분양이 안 됐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러면은 일반인들처럼 주택 임대 등록을 관할 구청해서 한다든지 해서 과세해서 제외되는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뭐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상 저도 뭐 얼마 전에 주택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임대를 하다가 5년이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과시당국에서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절차를 몰라서 세금을 억울하게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조금 알고 모르는 경우에는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그 법 원칙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그 과세 대상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주택 1세대 1주택 합산 배제하는 뭐 주택들이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번 열거를 해보면은 어린이집 주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4, 5년 주택, 기숙사, 그 미분양 주택, 그 대물바 인제받은 미분양 주택, 연구기관의 연구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주택, 여러 가지 예외적 기준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 신탁업자의 미분양 주택, 노인 복지 주택, 그리고 한교 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 토지, 뭐 토지 임대주택, 분양주택, 부속 토지, 뭐 그리고 주택 건설 목적의 멸실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 특례로서 이제 한교 및 종교 단체에 대한 그 과세 특례 규정이 있고요.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서 이러한 합산 배제에 해당이 되는 주택 또는 그 토지들을 잘 판단하면은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뭐 장시간 동안 종합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